지난 29일 신 씨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앞서 청와대가 KTN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수조 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확대될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수입을 얻죠. 그런데 이제 매년 채권을 발행하게 이제 룸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에는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려다가 발행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채권 발행은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라. 이게 왜 그러냐? 첫 해니까 첫 해 너무 국가 채무 비율이 낮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될 게 이제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무 비율을 높게 올려놓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돈을 쓰더라도 좀 부담이 없이 쓰고 국가 채무를 많이 줄였다는 이제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기저 효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채권 발행을 하면은 국가 채무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못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신재미 사무관이 많은 이제 회의를 겪은 거죠. 이 정부 와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 저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개인 기업으로 치면 회계 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식회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왜 안 갚냐 이거.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지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게 국가 이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꾸로 가면은 이건 오히려 국민 부담을 지우는 거고 그러는 건데 잘못된 일을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강요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거고 또 KTNG 같은 회사는 이미 이제 민영화돼 가지고 정부 직접적인 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인사 개입할 이유가 없는데 사장을 바꾸라는 이제 압력이 내려온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긴 했지만은 이런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구나. 이런 회의를 느끼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번에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도원 선배께서 부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과연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부터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은 공익제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내부고발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이 법에서 보장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익신고자를 주로 보호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참여연대에서도 공익제보자라고 말할 뚜렷한 뭐가 없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이 법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공익신고가 아닌 경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놓거든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이 조항에 걸려서 예외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면 그냥 무작정 언론에 대고 유튜브에 대고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윤석영, 이병이라든가 이문옥 전 감사관 때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자 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를 절차를 규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는 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먼저. 그리고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나 감독기관에게 먼저 제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신고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공익신고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지문 전 중위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군대 내 그 불법 선거 책동을 이제 외부에 네네네. 알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정부 저 인수위 단계 선거운동 때도 뭘 맡았었고 지금도 이제 뭐 청렴위원회 위원장인가 뭐 네, 맞습니다, 맡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겨레 얘기했죠. 이거는 공익제보자가 맞다. 이걸 공익제보자라고 안 하고 국가기밀 누설을 하면은 누가 이걸 공익제보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세요. 이지문 전 중위는 혹시 이 공직자 신고법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바로 잡으려고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냥 나와가지고 몇 개월 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로 근무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6개월 후가 지나가지고 한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학원 강사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12분짜리를 봤는데 로고 있잖아요. 위에 붙어있는 거 그거 다 하면서 학원 강사한다 뭐 하면서 학원 홍보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걸 처음에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어려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는 법 절차 아까 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제보자는 아니라고 봐도 이 사람의 폭로가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세수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 건가 하는 문제는 기재부 안에서도 논쟁이 됐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논쟁을 했어요 당시. 그래서 저희 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은 부채 갚는 데 쓰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제통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좀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펴야지 않느냐. 그 돈을 빚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쪽에 재정을 좀 늘려서 그거를 좀 그 다음에 쓰자. 그 이야기를 기재부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당에서 저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건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소신이 있을 수 있죠. 담당자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근데 당신 소신은 인정한다. 그러나 결정 과정 자체는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한 것이지. 그 신재민 사무관 너의 소신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게 비리냐. 그건 아니지 않냐.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봐도 아니 저거는 우리가 전책 논쟁을 당에서도 했고 청와대 안에서도 했고 기재부 안에서도 했던 논쟁인데 정책적 판단의 차이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공익제보의 내용이 될 수 있나?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신재민 사건을 근데 요걸 뭐 하고 넘으셨네. 신재민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 신재민 사건을 계기로 촛불 세력이 분화되고 있다. 이제 신재민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신세대 촛불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꼰대 촛불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저는 분석이 꼰대 분석. 총체적으로 촛불 꼰대 정권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정청래 의원 좀 이렇게 오늘 약간 실망했는데 꼰대들의 특징이 법만 보는 거예요. 그 깔린 기본적인 정신이나 그러니까 현재의 공익제보자 법에 따르면 현역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 활동을 하다가 불의를 보고 거기서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이 고발하는 건 해당이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쨌든 본인은 신재민 본인은 자기 기준에 따르면 이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라고, 이 정부 잘 되라고. 그리고 저건 고쳐야겠는데 대통령께서는 내 말씀을 듣고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적자 국채라는 건 적자가 났을 때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세수가 뭐 15조인가 14조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예상이 된 금리가. 그러면 채권 발행하면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갚아야지. 갚는 게 맞지. 근데 이 친구가 화가 난 것은
이 친구 이야기를 일단 믿고 얘기를 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나라 재정을 보는데 이게 무슨 정무적으로 보냐. 정무적으로 보냐. 이거는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국가 일에 대해서 어떤 당리당략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기본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1조 상환하기로 한 게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건 상환이 아니고 바이백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이 돼 있던 게 취소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됐던 맥락은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랑 연결돼 있다고 신재민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정책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신재민 본인은 정책적인 차이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보는 정말 애국적인 자세와 당리당략으로 보는 네네. 파당적으로 보는 이 차이라고 이 친구는 이해를 한 거예요.